까마귀와 여우. 어느 날 숲속에 까마귀가 맛있는 노란 치즈를 물고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본 여우는 길을 가다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라? 저 까마귀가 맛있는 치즈를 가지고 있잖아. 저 치즈를 내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치즈를 뺏어 먹을 궁리를 하며 까마귀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까마귀야. 날씨가 참 좋구나. 까마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여우는 다시금 까마귀에게 말을 건넸어요. 까마귀야, 너는 참으로 멋진 깃털을 가지고 있구나. 너처럼 그렇게 까맣고 윤기가 나는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예쁘구나. 자기를 칭찬하는 말에 까마귀는 어깨를 으쓱 대며 여우를 한번 쳐다봤어요. 옳지,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걸? 까마귀가 반응을 보이자 여우는 더욱더 까마귀를 칭찬했어요. 까마귀는 저렇게 멋진 깃털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 목소리도 새들 중에서 제일 예쁠 거야. 그 말에 까마귀는 어깨를 으쓱으쓱대며 미소를 지었어요. 까마귀야, 너의 그 고운 노랫소리를 한 번만 들려줄 수 없겠니? 여우는 애원을 하듯 까마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자신을 칭찬해준 여우에게 까마귀는 한껏 뽐내며 노래를 불렀어요. 까악! 까악! 어머나! 까마귀가 노래를 부르려고 입을 열자 물고 있던 노란 치즈가 그만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우는 까마귀가 떨어뜨린 치즈를 얼른 주워서 한 입에 꼴깍하고 삼켜버렸어요. 맛있다. 바보 같은 까마귀야. 내가 어디를 봐서 예쁘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내 목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여튼 간에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칭찬만 하면 좋아하다니. 여우는 까마귀를 비웃으며 저 멀리 사라졌어요. 여우의 꾀에 속아 넘어간 까마귀는 여우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왕이 되고픈 까마귀. 어느 날 숲속에 하느님이 내려와 새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일 너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를 새들의 왕으로 삼겠노라. 이 말을 들은 새들은 서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몸치장을 했어요. 강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 깃털을 고르게 빗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다들 좋겠다. 이런 볼품없는 까만 깃털로는 왕이 될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까마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까마귀는 미소를 지으며 어디론가로 날아갔어요. 다음날 하느님이 새들의 왕을 뽑기 위해 다시 내려왔어요. 새들은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뽐내며 왕이 되기 위해 자랑을 했어요. 그때 저 만치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깃털을 달고 나타난 새가 있었어요. 하느님은 물론이고 모든 새들은 그 새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오라, 네가 새들 중에 가장 아름답구나.
너를 새들의 왕으로 삼겠다. 그 말을 들은 새는 너무 기분이 좋아 힘껏 노래를 불렀어요. 어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알고 봤더니 그 새는 다름 아닌 까마귀가 다른 새들의 깃털을 꼽은 채 나타났던 거였어요. 새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저 깃털은 내 건데? 맞아, 저건 내 깃털이야. 새들은 일제히 까마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털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름답던 까마귀는 그만 본래의 모습인 새까만 까마귀로 돌아왔답니다. 하느님과 새들은 까마귀의 행동에 매우 화를 내며 나무라자 까마귀는 그만 창피해서 멀리 달아났답니다. 왕은 누가 되었냐고요? 물론 남들을 속인 까마귀는 왕이 될 수 없었답니다. 여물통 속의 개. 개와 말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항상 만나면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기만 하였답니다. 저 말 녀석은 왜 그렇게 잘난 척만 하는 거지? 정말 꼴 보기 싫단 말이야. 개는 말을 골탕 먹일 생각을 하였어요. 하지만 말을 골탕 먹일 생각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주인님이 여물통에다 말이 먹도록 밥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하! 바로 저거야! 말 녀석!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개는 말을 골탕 먹일 좋은 생각이 났는지 흐흐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여물통에다 먹이를 주었어요. 숨어서 지켜보던 개는 이때다 싶어 얼른 여물통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여물통으로 들어가 헐썩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은 놀라며 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내 자리야. 개는 말을 쳐다보며 희죽희죽 웃었어요. 말은 배가 고팠지만 개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녀석, 배고파 미치겠지? 개는 말을 골탕 먹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자 한참 개를 쳐다보던 말이 개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봐, 한심한 친구. 자네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남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까지 굶으려고 하다니. 그 말을 듣고 보니 개도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여물통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짐을 나르는 당나귀가 어느 날 무거운 소금을 등에 지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아유, 무거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당나귀는 투덜대며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 냇가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당나귀 살려! 당나귀는 물에 빠져 죽는 줄 알고 발버둥을 쳤지만 다행히도 냇물은 당나귀의 무릎밖에 차지 않았어요. 어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당나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다시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 무거웠던 소금이 그만 물에 녹아버려서 당나귀의 짐은 아주 가벼워졌어요. 오라,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가벼워지다니! 오라, 내가 물에 빠져서 그렇구나. 짐이 가벼워진 당나귀는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며칠 후 당나귀는 또다시 짐을 나르며 다리를 건넜어요. 당나귀가 나르는 짐은 솜이 가득 들은 짐이었어요. 소금보다는 훨씬 가벼웠지만 다리를 건너면서 당나귀는 꾀를 내었어요. 맞아. 저번에 무거웠던 짐이 물에 빠지니깐 가벼워졌잖아. 이 짐도 아마 물에 빠지면 훨씬 더 가벼워질 거야. 당나귀는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냇가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가벼워졌을 거라 생각하고 일어난 당나귀의 발이 후들후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무거워졌지? 물에 빠졌는데 왜 더 무거워진 거야? 일어설 수가 없네. 당나귀는 그만 짐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금은 물에 녹지만 솜은 오히려 물을 흡수해서 저번과 달리 당나귀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던 거예요. 결국 잔꾀를 부려 편하려고 해왔던 당나귀는 자기 꾀에 속아서 물을 흡수한 무거운 짐을 힘들게 지고 갔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길을 걷던 당나귀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다! 당나귀는 놀란 나머지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자가 움직이지 않자 당나귀는 조심스레 다시 사자에게 다가가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어요. 그건 살아있는 사자가 아닌 사자의 털가죽이었던 거예요. 에휴, 난 또 진짜 사자인 줄 알았잖아. 괜히 놀랬네. 옳지, 내가 이거 쓰고 다니면 모두들 내가 사자인 줄 알고 놀라겠지. 당나귀는 사자의 털가죽을 쓰고 사자 행세를 하며 동물들을 놀려줬어요. 응, 널 잡아먹겠다. 엄마, 사자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를 본 동물들은 사자인 줄 알고 모두들 겁을 먹고 도망을 갔어요. 당나귀는 자신이 사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며 계속해서 동물들에게 겁을 주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당나귀는 꽤 많은 여우를 만났어요. 옳지, 여우 녀석이구나. 당나귀는 여우를 놀려주기 위해 다가갔어요. 난 힘센 사자다. 널 잡아먹겠다. 그러나 여우는 들은 채도 않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당나귀는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난 무서운 사자라니까! 여우는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를 한번 보더니 콧방귀를 꼈어요. 이봐, 다른 동물은 어쨌는지 몰라도 난 안 속아. 사자는 너처럼 그렇게 걷지 않는다고. 그리고 말이야, 목소리도 너처럼 힝 떼는 소리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사자 흉내를 내려고 사자 가죽을 쓰고 다녀도 넌 겁 많고 볼품없는 그냥 당나귀일 뿐이야. 그리고 말이야, 지금 네 모습은 평상시에 당나귀인 네 모습보다 훨씬 처량하고 볼품이 없다고. 여우는 당나귀를 실컷 비웃으며 걸어갔어요. 그 말을 들은 당나귀는 창피해서 사자 가죽을 버리고 쓸쓸히 돌아갔답니다.
독수리와 왕 쇠똥구리. 토끼 한 마리가 독수리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토끼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왕 쇠똥구리밖에 없었어요. 토끼는 왕 쇠똥구리에게 소리쳤어요. 왕 쇠똥구리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독수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왕 쇠똥구리는 대답했어요. 걱정 마, 토끼야. 내가 지켜줄게. 왕 쇠똥구리는 토끼를 안심시키고 하늘 위에 있는 독수리를 보며 말했어요. 독수리야, 그만 돌아가. 토끼가 저렇게 무서워하다니. 그러나 독수리는 작고 볼품없는 왕 쇠똥구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왕 쇠똥구리가 보는 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그때부터 왕 쇠똥구리는 가슴에 한을 품었어요. 왕 쇠똥구리는 독수리가 둥지를 트는 곳마다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둥지 속으로 들어가 알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서 깨지게 만들었죠. 제우스 신의 성스러운 새였던 독수리는 결국 제우스 신을 찾아가 애원했어요. 왕 쇠똥구리 때문에 새끼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제우스 신은 독수리가 자신의 무릎에 알을 까도록 허락하셨어요. 좋다. 내 무릎 위에서 키워보도록 하여라. 그러나 왕 쇠똥구리는 독수리의 잔꾀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똥으로 작은 공을 빚어들고 하늘 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제우스의 무릎 위에 똥덩어리를 떨어뜨렸어요. 제우스는 똥덩어리를 털어버리려고 벌떡 일어섰고 그 바람에 독수리 알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깨졌답니다. 그 후로 독수리들은 왕 쇠똥구리가 나타나는 계절에는 알을 낳지 않게 되었답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개구리와 생쥐가 어느 날 친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생쥐야, 우리가 다정한 친구가 된다면 앞으로는 서로 싸울 일도 없을 거야. 그래, 남들에게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됐다는 걸 알리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서로 떨어져서 지내지 말자. 그래. 개구리는 생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준비해온 끈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끈으로 말이야, 우리의 발을 묶으면 서로 헤어지는 일도 없을 거야. 자. 그래서 둘은 서로의 발을 끈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쥐의 뜻대로 보리를 먹으러 보리밭으로 갔어요. 생쥐는 맛있게 보리를 먹었지만 개구리는 쫄쫄 굶어야 했어요. 배고파. 생쥐야, 이제 연못으로 좀 가자. 그래, 좋아. 그래서 둘은 연못가로 갔습니다. 물을 보자 개구리는 앞뒤 생각도 없이 황당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생쥐는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죠. 그런데 개구리는 그런 생쥐의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깊은 물속으로 헤엄쳐갔죠. 결국 불쌍한 생쥐는 물을 잔뜩 마시고 죽고 말았답니다. 그때 마침 먹이를 구하러 나온 독수리가 물 위에 떠있는 생쥐를 발견했어요. 생쥐 옆에 있던 개구리는 독수리를 보자 재빨리 물속으로 숨었죠. 독수리는 날쌔게 내려와 생쥐를 덮쳤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개구리도 생쥐의 뒤를 따라 독수리의 밥이 되었지요. 대롱대롱 생쥐 뒤에 매달려서 말이에요.
달맞이 꽃이 된 요정. 이 이야기는 그리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 신비한 숲속에 사는 요정들은 저녁마다 호숫가에 모였어요. 그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별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들 요정들 중에는 별을 싫어하고 달을 좋아하는 눈이 큰 요정이 있었어요. 이 요정은 밤하늘의 대부분을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을 지저분하게 하는 별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말을 그만 별을 좋아하는 요정이 들었어요. 요정들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라고? 별님들이 하늘을 더럽힌다고? 너 말 다 했니? 어떻게 저 신성한 별님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자 눈이 큰 요정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신성한 별이라고? 진짜 신성한 것은 달님이야. 요정들은 서로 싸웠어요. 요정들은 눈이 큰 요정이 괘씸해서 결국 제우스 신에게 가서 일렀어요. 제우스 신은 이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건방진 요정이구나. 그 요정을 당장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동굴로 보내거라. 결국 눈이 큰 요정은 세상에서 쫓겨나 동굴 속에서 혼자 살았어요. 요정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어요. 결국 달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나서 죽게 되었어요. 달님은 뒤늦게 눈이 큰 요정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캄캄한 동굴에서 살게 된 걸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달님은 힘들게 요정이 있는 동굴을 찾았어요. 하지만 눈이 큰 요정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달님은 요정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달님은 요정을 달맞이하기 좋은 자리에 묻어주었어요. 한편 제우스는 하늘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우스는 문득 요정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곧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달을 사랑한 저 요정을 꽃으로 태어나게 하여라. 그리하여 다시 태어난 꽃이 바로 달맞이 꽃이랍니다. 달맞이 꽃은 저녁에 피어서 달님을 만나고는 아침에 시든답니다. 농부와 개.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자 사람들은 밖에 나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 갔지요. 이런, 오랫동안 밖에 나가질 못하니 먹을 것이 다 떨어졌군. 농부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농부는 옆에 있는 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멍멍아, 너도 배고프지? 안 되겠다. 양이라도 잡아먹어야지. 농부는 외양간으로 갔답니다. 양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이 농부는 양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개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비는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곧 먹을 것이 또다시 떨어졌지요.
농부는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염소에게로 갔어요. 염소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구나. 농부는 염소마저 잡아먹게 되었답니다. 비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내렸어요. 마침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농부는 황소에게 갔습니다. 황소야, 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구나. 농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황소를 잡아먹었어요. 며칠 동안 옆에서 쭉 지켜본 개는 겁에 질렸어요. 얼른 이 집에서 도망쳐야겠다. 주인님이 함께 일하던 황소까지 잡아먹는 걸 보니 다음엔 내 차례가 틀림없어. 개는 멀리 도망쳤어요. 이것을 본 농부는 소리쳤어요. 멍멍아, 돌아와! 너는 잡아먹지 않을 거야. 나 혼자는 너무 외롭단 말이야. 농부가 아무리 불러도 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농부와 세 아들. 열심히 일을 하던 농부가 그만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농부는 죽기 전에 세 아들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였어요. 아들들아, 내가 이젠 나이가 들어 얼마 살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물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불렀단다. 일하기 싫어하던 아들들은 농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디에 보물이 묻혀있나요? 포도밭에 많은 보물을 숨겨놨단다. 찾아서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거라. 포도밭 어디쯤에 묻으셨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구나. 농부는 그 말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들은 농부가 죽자 서둘러 삽과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바로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너무나 넓은 밭이라서 아들들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밭을 팠어요. 그러나 보물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맞아! 도대체 이 넓은 밭 어디에 있는 거야? 아들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틀림없이 어딘가 있을 거야. 막내가 다시 밭을 파러 가자 형들도 보물을 뺏기길 싫어 다시 열심히 밭을 팠어요. 하지만 아무리 파도 보물은 나오질 않았답니다. 결국 아들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름이 다가오자 포도밭에는 크고 맛있는 포도가 아주 많이 열렸어요. 아들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밭을 팠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서야 아들들은 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이 바로 열심히 땀을 흘려 얻는 포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아들들은 사이좋게 포도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토끼를 기다리는 농부. 마을에 사는 농부는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부지런히 일을 하던 농부가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농부 옆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무 둥치에 머리를 들이받은 토끼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만 다리를 뻗으며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군. 토끼를 주워온 농부는 모처럼 맛있는 토끼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농부는 입을 쩍쩍 다시면서 궁리했습니다. 숲속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산토끼들이 많을 텐데 내가 힘든 농사일만 하고 있을 까닭이 없지. 이리하여 이튿날 농부는 일할 생각을 않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어제와 같은 행운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농부는 그늘에 앉아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오겠지. 돌아보니 정말 좋구먼. 농사일은 너무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것은 바보짓이야. 놀면서 기다리면 맛있는 토끼고기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왜 일을 해?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농부의 밭은 가뭄이 겹쳐서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그해 한 톨의 곡식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농사는 다 망쳐버린 후였답니다.